조정이란 거는 일반적으로는 당사자가 나와서 내가 이렇게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수긍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혼 조정이 처음부터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정 이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현주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이 남양주 지원 초창기부터 민사조정위원 그리고 가사조정위원을 오래 해오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수많은 이제 이혼 조정 케이스를 갖고 계시고, 심지어는 이제 뭐 언론과 TV에도 나오시는 분이신데, 이 이혼 조정을 강추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혼은 크게 봐서는 협의 이혼이랑 재판상 이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혼 조정이 처음부터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재산 분할이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 예상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상대방이 재산을 더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상대방의 재산 규모를 전혀 알 수가 없고 내가 양보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든가, 그리고 뭐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해서 엄청 다투고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엄청 다툼이라는 게 이미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조정이 될 수가 없어요. 조정이란 거는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끝낸다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합의가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소송을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의도 안 되기 때문에 무의미한 시간을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없고요. 오히려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시고 빨리 소송을 하시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계속해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이혼 조정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은 초창기에 우리가 조정 신청서라는 거를 법원에 제출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는 소장이랑 내용은 사실상 같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다 한번 조회를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해요. 그래서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실 조회,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뭐 계좌를 뭐 조회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 계좌를 조회하고 뭐 보험도 조회하고 막 이것저것 조회하고 이런 것들을 딱 깔고 시작하는 거지만, 조정은 대략적으로 우리 어차피 재산이 뭐 집 한 채밖에 없어. 근데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세가 뭐 한 8억이에요. 주담대 뭐 2억 빼면 6억이야. 5대5로 나누면 3억이잖아요. 네. 근데 뭐 이 사람 애도 키워야 되고 뭐 이래저래 해서 내가 그냥 2억만 받고 여기서 그냥 정리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 재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조회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고 대략 네 재산 어느 정도인지 뻔히 보이니까 그냥 2억 주고 그냥 끝내자, 이런 식으로 협의가 가능할 때는 그렇게 빨리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조회를 하고 막 이런저런 것들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한 5천만 원을 더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있다면 소송을 해야겠죠. 근데 그렇죠. 남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부였던 사이고 또 아이를 같이 키웠었고 이제 또 이 사람이 키워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정적인 거를 정리하는 과정이잖아요, 이혼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싸우고 싶진 않다, 내 이 사람이랑 헤어지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이제 그런 그렇죠. 경우라면 그냥 조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빨리 끝내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소송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걸게 되고요. 그럼 변호사 입장에서는 성공보수도 있고 이 소송하는 게 본인들의 일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자라고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도 쓰고 뭐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내가 소송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감안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 내가 가져올 돈이 엄청나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가급적이면 조정을 해서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도 양보를 하고 상대방도 양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뭐냐면은 집행 가능성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재산 분할 가지고서 상대방이랑 싸웠어요.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불복을 하겠죠. 만약에 법원에서 뭐 재산 분할 5억을 줘라 이렇게 판단이 났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5억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죠. 많지 않죠. 그러면 오히려 항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또 2심으로 넘어가고 변호사 비용이 또 들어가고 또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데, 조정을 하면 그래 내가 5억까지는 아니고 4억 5천 받고 끝낼게. 그래서 그쪽도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소송을 가게 되면은 상대방이 항소를 할 여지도 있고 바로바로 집행을 안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럼 집행을 안 하면은 또 우리가 후속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뭐 압류를 한다든지 추심한다든지 경매로 넘긴다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용과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사실 내가 한 몇 천만 원 정도 양보를 하더라도 그냥 상대방이 용이하게 어떤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조정이 좀 더 쉽다. 그리고 조정이란 거는 일반적으로는 당사자가 나와서 내가 이렇게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본인 입으로 수긍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송은 그런 게 아니라 판사님 판결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근데 조정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양보해서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양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리고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억인데 몇 억을 이제 재산분할을 줘야 되는 상황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몇 억을 뭐 손에 쥐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자 같은 게 부담이 되니까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시간을 주면은 내가 분할해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정도 가능해요. 근데 판결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딱 잘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 이자 얼마, 상대방의 입장을 조정해주고 이런 건 없단 말이죠. 물론 이제 당사자들끼리는 가능하겠지만 조정은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유도리 있게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절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남양주지원의 가사조정위원으로 수많은 경험을 쌓으신 정현주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이혼 조정의 여러 가지 유리한 점, 또 추천할 만한 사유,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